안녕하세요. 방금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야덕후. 야, 잘 지내셨나요? 부럽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갔던 얘기 좀 해봐요. 뭐 어디 다녔는지 좀 재밌었겠다. 일단 요번 제주도 저 동명이랑 갔잖아요. 동명이랑 갔는데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딜 가든 사람이 없어요. 대기도 없고 맛집이라고 해서 뭐 찾아가도 그냥 다 프리패스고 원래 줄 서야 되는데 그래갖고 진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가가지고. 강아지랑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네.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수속 밟는 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그냥 이제 강아지한테 좀 미안한 정도의 마음이 조금 드는 거. 한 3시간 갇혀 있어야 되니까. 네, 빈칸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또롱이 같은 경우에 저랑 맨날 같이 다니면서 케이지에서 차에서 있는 게 생활이라서 저는 사실 약간 믿음이 있었죠. 그 좀 케이지 좀 한 30cm 정도 큰 걸로 좀 바꿔주라. 그거 너무 안 그래도 바꿨어요 벌써. 너무 샀어. 조금해서.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머스탱 탈 때 당시에 쓰던 저 캔넬인데 저게 맥시멈이었어요. 머스탱에 들어갈 수 있는 캔넬이. 저는 차에 무조건 캔넬을 넣으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 몸도 커졌는데. 그렇죠. 몸도 커지고 해서 바꿔줬어요. 아무튼 행복한 반려견과 함께한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럽다. 그 제주 바람 부는 골프 코스에서 혼자 라운딩도 좀 하고 그랬어야지. 골프 안 그래도 너무 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골프 잊고 온전히 휴가를 즐기고 왔어요. 3일 내도록 밤에 필름이 끊겼어요. 아니, 한라산? 개 주인이 개 데리고 가서 개가 됐구만요. 네, 맞아요. 한라산 소주? 뭐 한라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닥치는 줄 먹었어요. 얼굴이 맨들맨들하네. 그래서. 그런 거 하도 많이 먹었더니 좋았습니다. 자, 우리 한라산 소주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어. 우리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시죠. 그런 기회가 올라나 모르겠다. 우리 20분 끝나서.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뭐예요? 그 얘기 먼저 할까요? 뭐요? 다르비슈? 네, 그러시죠. 네. 다르비슈가 원래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와, 이 기사 보고 약간 진짜 대단해 그걸 넘어섰어요. 약간 이치로의 길을 걷고 거리도 그렇게 길렀잖아요 올해. 그렇죠. 확실히 자기 색깔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르비슈가 우리가 오늘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올해 뭐 쌍영상급으로 뭐 잘해서 그거를 찬양하기 위한 뭐 이야기가 아니라 다르비슈의 그 엄청난 그 과학자 수준의 그 자기 탐구. 네. 와, 그렇죠. 여기 보면 진짜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고 그 정도로 자기 분의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요 내용은 그 고유라 기자님 기사로 소개된 내용을 우리 유효상 PD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놀란 게, 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거의 투수 이치로다. 뭐, 이치로 선수의 이제 자기 관리는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을 자기 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어떻게 갖고 가려고 하는가.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허벅지 햄스트링 쪽은 세게 마사지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한다. 정말 가볍게 살짝 훑는 정도로만 마사지 받는다. 강하게 마사지를 받으면 구속이 확실히 떨어진다. 이유는 모르지만 다리에 버티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이 느낌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걸 상대방에게 요구해서 자기의 몸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게 전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저는 이 부분 갈비뼈 얘기 와, 전 소름 돋았어요. 갈비뼈 얘기. 갈비뼈에 무슨
뭐 갈비살 우와. 뜯는 것도 아니고 갈비뼈에 우와. 내장이 붙어 있는 느낌. 야, 이거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죠. 전날에 2시간 간격으로 떡밥이나 떡이나 팥소 등 탄수화물 간식을 먹었지만 올해부터는 끊었다. 위장이 약해진 느낌이고 배가 부르면 갈비뼈 주위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그러니까 흉의 움직임이 약해진다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뭐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가 질기네 어쩌네 하는 얘기는 해도 자기 몸에 갈비랑 내장이랑 근육이랑 그 느낌을 들여다보는 게 대단하고.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이 햄스트링 얘기에서 저도 그 선수 말년에는 워밍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네, 저도 약간 제 지론이 몸을 너무 과하게 풀면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진짜 폼뮬러 정도. 저는 뭐 런닝 체조 이런 것도 일절 안 했어요. 선수 마지막 한 1, 2년? 그때가 컨디션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프로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워밍업 다 같이 줄 맞춰놓고 맨날 똑같은 워밍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는 그게 좋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처지게 만들었어. 다르비씨 얘기 들어보면 이게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사실 저도 학생들한테 워밍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 안 여기거든요. 그냥 오면 폼을 좀 하고 튜빙 좀 땡기고 그 운동에 필요한 튜빙 좀 땡기고 바로 스타트. 항상 제가 이거를 빗대서 얘기하는 게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먹이를 잡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냐 이거지.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저도 야구 이제 훈련을 할 때 항상 폼뮬러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폼뮬러에서 제가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제가 항상 타이트했던 여기 IT 밴드라고 그러죠. 허벅지 앞쪽. 여기 무조건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풀어요. 그리고 엉덩이, 힙 뒤에 이 두 군데 저는 이 두 군데만 풀었어요. 진짜. 요것만 풀면 저는 워밍업이 끝났어요. 팔은 진짜 일절 하나도 안 풀었어요. 저는 어깨 수술을 했는데도 팔 스트레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년에는 아픈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몸을 드디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지, 그러니까. 네, 다르비슈 다 보고 나서 딱 저는. 그러니까 이게 김동욱 코치도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건 김동욱 코치도 이제 선수를 그만두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컨디션이 최고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몸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결국은 저는 프로 선수가 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야구 선수들이 과연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될까?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을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코칭 스태프나 혹은 저는 학교에서 못하는 거는 레슨 프로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을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그걸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우리 야반도제 손현 선생님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학교에서 못하면 외부에서 학교에서 의뢰를 하면 돼요. 우리 학교 선수들의 몸을 만드는 건 예를 들어서 김동욱 코치한테 전담시킬 때니 몸은 여기서 만들어줘. 근데 너무 모든 거를 가둬놓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김동욱 선수가 표본 같은 거죠. 은퇴하기 2, 3년 전쯤에야 자기 몸에 대해서 컨디션이 최상이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프로에서 신인급 선수가 만약에 다르비슈 같이 저렇게 디테일한 요구는 아니지만 감독이 나거나 코치가 너 괜찮냐고 물었을 때 자꾸 어디가 좀 안 좋다고 자기는 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을 때 과연 그 얘기가 존중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야. 네. 그쵸? 우리 무근이 얘기했잖아, 무근이. 아, 그쵸. 그런 케이스가 안 생겨야지. 네? 아까 우리가 녹화 전에 얘기했던 의지. 뭐 이딴 거 갖다 밀면은 사실 이거는 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다르비슈 선수 요 기사 보고
저는 운동선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몸으로 과학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예. 자기 몸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실험하는 거잖아, 이게. 예.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른 실험을 해보고 또 뭐, 이게 사실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보면 야구 그쵸. 선수가 똑같은 거지. 예. 그 프로세스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 이렇게 어떤 게 가장 나한테 맞는 동작이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술인지를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건데 아까 유해상 PD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주의가 자기한테 돌아오려면 자기 쪽으로 향하려면 바깥에 신경 쓰는 게 적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쵸. 그래서 그리고 우리 요새 막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많은 주문이나 지시, 명령 이런 것들이 좀 선수한테 그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볼 여유나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지. 예. 가르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것들은 적절하게 좀 지도도 해야 되지만 얘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좀 균형 있게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조금 이쪽이 조금 부족하죠. 뭐 솔직히 아직까지도. 예. 많이 부족하죠. 저도 저런 기사 볼 때마다 이제 우리도 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에 약간 한 발씩 아니 한 세 발씩 늦는 것 같아서 뭔가 검증이 나고 나서 항상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문화가 되잖아요. 이게 뭔가 그쵸. 미국에서 결과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고 약간 이런 식인데 좋은 거는 미리미리부터 우리가 사실 뭐 이런 건 좋은 거니까 어린 선수들이 알아서 몸 풀고 알아서 워밍업하고 자기들 몸에 필요한 것만 풀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같이 팔 스트레칭 안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야 너는 어깨 수술한 놈이 팔을 안 푸는 게 말이 되냐. 튜빙도 하고 뭐 저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필요 없었단 말이지. 네, 그런 거를 무게 짚고 기다려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선수를 존중해주는 문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정말 피곤한지 아니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몸의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그 상황까지 몰리지 않으면 몰라요. 누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우습지만 제가 이직하던 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언론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 포털로 옮겼잖아요. 근데 제가 언론사를 다니다가 포털로 옮기는 시기가 언론사와 포털이 매우 사이가 안 좋은 시기였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누군가가 제가 그 포털에 면접을 봤다는 걸 언론사에 흘린 거예요. 본 회사에 흘린 거예요. 아직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났죠. 모두가 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투명 인간처럼 한 달을 다녔거든요. 잘못하셨네. 근데 어디 감히 지금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최종 합격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 동안 매일 잠에서 2번 정도 새벽에 깼는데 저의 침대 매트리스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아유, 스트레스가 엄청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식은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젖어서 다시 잠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상태가 거의 한 2주, 3주 이렇게 됐는데 먼저 포털에 가 있는 그 친구가 축 합격이라고 문자 보내고 그 날부터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나이가 32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나이 될 때까지 내가 요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를 몰랐던 거예요, 전혀. 근데 그걸 겪고 나서 알았죠. 나는 앞으로 이 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겠다, 내 자신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리고 저는 운동선수들도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본인이 겪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몸이나 자기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전문가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할 수 없으면 학교에서 김동호 코치 같은 분을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 우리는 여기랑 한다. 주로 여기에서 많이 좀 해줘. 다만 가격은 좀 낮춰줘. 이런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학교에서 전혀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사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얘기해.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나이 30 넘어서야 내 몸에 대해서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비슈 선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나는 일단 다르비슈 같은 그렇게 현역 선수, 그것도 메이저리그 선수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퍼포먼스와 관련된 변화와 관련된 이거 사실 얘기하는 게 그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어쨌든 지금 뭐 그렇죠. 메이저리그 이 풀시즌 소화하는 거 자체도 사실 힘든데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사실 그쵸. 뭐 얼마 전에는 자기 올해 그 페스티벌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나는 너무 좋고 예, 뭐 근데 이런 거는 뭐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거의 문제인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비슈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예. 이게 또 야구 산업 자체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고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선수 지도자 모두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가 뭐 자기 자신을 좀 돌볼 기회를 살펴볼 기회를 좀 최대한 많이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방금 유효상 PD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그래도 프로팀은 좀 난데 좀 체계가 있으니까 감독 코치님들이 있고 뭐 영양사도 있고 뭐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코치도 있고 요새는 트레이너들도 많이 분화돼서 각각의 그 역할에 맞는 자리들이 다 있는데 학교는 그렇지가 않잖아. 예. 학교는 그렇죠. 뭐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학생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 여전히 필요하거든. 영양 그쵸. 관련된 거, 뭐 트레이닝 관련된 거, 멘탈 관련된 거. 근데 진짜 얘기한 것처럼 다 할 수 없다면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걸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봐요. 나도.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음. 자꾸 뭐 양식하듯이 이렇게 가다 넣어갖고 음. 좋은 것들 더 경험할 게 많은데 좀 그런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솔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쉽지 않은 거 절대로. 내가 지난주에 그 자양중학교 추성건 감독님 왕년의 오비 4번 타자 출신 예. 추성건 감독님이랑 저기 다른 대화 관련된 영상 하나 찍은 거가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올라갈 텐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 추성건 감독님께서 자꾸 이제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한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단계 애들한테 자꾸 감독 코치가 다 하려고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하면 그릇이 계속 작아진대. 그러면 유소년 지도자의 그쵸, 역할은 그쵸. 이 그릇이 커지도록 이 안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좀 그릇이 계속 커지도록 휘저어주는 역할.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자꾸 그 그릇을 만들면 얘가 어느 정도의 그릇에 어느 정도의 기술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인지 모르는데 그걸 자꾸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릇을 고정시켜 버리면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얘는 더 큰 사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얘기 나온 김에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제발 가두어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뭐 저는 일본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적어도 야구에서는 장인 정신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 사람에게 내 지식을 공유하고 보완받고 제가 맨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비유가 아프리카 투창 선수가 유튜브 보고 금메달 땄어요. 맞죠. 이 기술이 나와 있는 대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퇴한 어떻게 보면 야구를 하다가 코치로 가신 분들도 자기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내 노하우를 상대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윤성환 선수가 한참 좋았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윤성환 선수가 자기 그립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줘도 돼요라고 하니까 알려줘도 어차피 자기랑 똑같이 구현 못한대요. 힘 주는 그럼. 방법이 다르대요. 예. 손가락이 다르고 뭐 이게 다르고 뭐 몸이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한데 이게 뭐 이렇게 잡아서 던지라고 하면 그게 되나? 그렇죠. 야구 그리고 너무 쉽지. 뭐 팔 스윙이라든지 팔 각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좀 다 달라지는 건데 윤성환 선수는 그걸 너무 잘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맞아. 마리아가 그거 리베라가 알려준다고- 수많은 올스타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선수들한테 커터 그립 알려줬는데 아무도 리베라처럼 못 던져. 그러니까요. 또 그걸 들은 선수는 거기에서 또 자기 거를 찾아 나가는 건데 자꾸 내가 가진 걸 얘기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처럼 고민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대단한 이론이 있고, 그죠? 그쵸? 근데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그 공부한 게 좀 남주기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긴 있지.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나 좀 나만이 좀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 좀 갖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근데 그런 태도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진 세상, 뭐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좀 그 유효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진 세상, 이라고 그쵸. 봐야지. 예. 그러니까 또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좀 자신이 경험한 걸 풀어놓고 그거에 자극받아서 누군가 또 자기의 경험을 덧입혀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접근법이나 훈련 방법이나 뭐 이런 걸 뭐 또 나누면 그걸 또 기반으로 또 그럼 재밌잖아 일단 이렇게 되면. 예. 그렇죠. 음. 아니 언론사 속보도 사채 3분을 못 가잖아요. 단독도. 바로바로 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코치님들 이렇게 섭외해서 이름 얘기 듣기가 참 어려워. 그쵸? 그거는 뭐 비단 말씀들 안 해주시죠? 뭐 그런 어떤 이기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또 환경이 또 코치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괜히 함부로 냈다가 예. 그 뭐 아쉬운 얘기 또 한 번 하면은 제가 진행하는 코끼리 아동 클럽에 뭐 오신 분들 제가 가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북에도 올리고 하면 나는 이제 그걸 올리는 게 이렇게 그거에 자극받아서 아 이렇게 코치님들이 좀 오시는구나 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좀 아,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한번 뜻을 한번 내보시라고 올리는 건데 그걸로 지적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순간 딱 화가 나면서 그 상황이 너무 슬퍼 좀. 예. 이게 뭐라고 이게 그냥 뭐 좀 같이 좀 배워서 같이 좀 배우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뭐 그렇다고 뭐 돈을 버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 돈 내고 그렇죠. 와서 공부하려고 오는 분들을 그렇게 예. 좀 아쉽더라고. 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합시다. 남극이나 북극 간 것 같아요. 저 구름이 얼음처럼 보여. 이야, 기가 야, 막혀. 기가 근사하다. 막히네. 근사하다. 구름이 예술이다, 구름이. 근사하다. 진짜 근사하다. 이야, 이야. 대박이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맑은 하늘만 멋있는 게 아니라 구름도 우리 삶을 멋있게 한다니까. 예. 또 그렇죠. 명언 그쵸. 여기서 날리시네 또. 예. 그렇죠. 그럼 이어서 우리 구름 같은 얘기를 어두운 얘기를 좀 할까? 원래 구름 담당이시잖아요. 먹구름 네, 원래 담당이시잖아요. 구름 담당이지 먹구름. 어. 난 실제로도 구름을 좋아해요. 맑은 하늘보다. 내가 이건 약간 좀 구름이- 기분이 다운된 캐릭터잖아. 늘 항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노을력 한 5시, 6시 이때쯤 되면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때는 거의 안목을 못 하는 것 같아. 뭐 사람마다 이게 뭐 이렇게 바이오리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온고지신 시리즈 중에 학부모 총무 회장, 예, 이효상 PD도 뭐 들어는 봤을 거고 김동훈 네. 코치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이제 많은 학부모
총무 회장님들을 봤을 텐데, 학부모 회장 총무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아? 더 잘하지 않을까? 응? 선수들은 사실 그분들의 역할을 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음, 있겠지만 저는 사실 관심 없었거든요, 별로. 음, 그냥 총무님 그냥 아이고 그냥 학부모 대표하는 회장님 한 분이랑 음, 그냥 또 막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하시는 총무님 뭐 이 정도였는데 저는 사실 제가 기억하는 회장 총무는 항상 감독님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약간 느낌에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음, 회장 총무는 항상 감독이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행동파는 총무. 딱 옆에 있는 그거는 회장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어두운 면? 저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방에서 야구해서 그런가? 서울은 안 그렇죠. 비슷할 거야. 그래요? 예.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일반 학생들도 학부모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다니던 때는 분명히 있었고요. 한참 동안 꽤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뭐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학부모 뭐 회장이고 총무가 일반 학생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거는 뭐 가끔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 단체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전달 사항이 있다든지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일반 학생들이 학부모 회장이나 총무가 있다고 해서 면담을 무조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얘기를 그분들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가야 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명목상으로 있고 그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주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게이트웨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트 야구에서 보면 회장과 총무가 있으면 모든 얘기가 일로 통해야 돼요.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학생인데, 학생 선수들인데, 이 학생 선수들의 부모님이 왜 내 아이를 맡고 있는 감독이나 코치를 만날 때 반드시 통해야 되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럼 학생 야구 선수들이 누군가와 상담을 하게 될 때 과연 누구랑 해야 되느냐. 혹은 학부모가 내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될 때 상담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수업도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담임 선생님? 이것도 불가능해요. 결국 감독을 만나야 되는데 직접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이 학생이나 이 학부모의 학부모 상담은 과연 누가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그렇죠. 회장님들이 아우 어디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끊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야구부 학부모 회장단 총무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모임을 잘 만드는 문화긴 해요. 그냥 어쩌다가 뭐 전 직장 동료 만나도 술 한잔 하면 우리 모임 하나 만들어서 매달 10,000원씩 내고 막 다들 이러고 그쵸. 있고 해가지고 나도 소시적에는 그런 식으로 자동이체 된 게 무지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진짜 대학 동기생활 말고는 뭐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태동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사실은 뭐 자식을 야구부에 맡긴 입장에서 예, 학부모들끼리 뭐 이렇게 좀 거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런 좀 좋은 동기로 이렇게 처음에 뭐 이게 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작 단계부터 이런 자발적인 조직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다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공식적인 어떤 조직, 그리고 학부모 회장 총무가 그 야구단의 어떤 아직 감독 코치와 준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돼버린 거죠. 근데 학부모 회장님 총무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따져보면 일단은 어떤 감독님의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거 전달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대회나 이런 거 일정이 있으면은 좀 전파하고,
뭐 준비물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좀 체계를 구성하고 옛날엔 또 밥도 하고 그랬으니까 경기 나가면 또 이게 커피당 번 준비해야 되고 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회장 총무님들이 일을 시키는 입장이 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입장이 되고 나머지 부모님들은 이제 예, 노동력과 금전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미호상 PD 얘기한 것처럼 감독님에 대한 면접권, 면접 심사권, 그렇죠. 예. 이게 과연 감독님과 면접을 상담을 할 만한 주제인가를 또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대체로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일반 교사랑은 또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저만 해도 공부시키는 둘째 담임 선생님을 만나본 기억이 우리 큰애 중학교 2학년 때 수업 시간 땡땡이 치고 PC방에서 걸려가지고 선도위원회 끌려간 거 외에는 내가 없거든. 만나본 적이 없어. 우리 와이프가 교사인데도 우리 와이프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아유, 우리 애 뭐, 어떤가요? 뭐, 이 정도지.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공부한 애들 뭐, 이렇게 사고 치고 그러지 않으면 담임선생님을 만날 일은 없는데, 좀 운동은 좀 다르지. 야구는 커뮤니케이션 할 게 좀 있잖아. 뭐, 진로 문제라든가, 애 상태, 어떤 부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진짜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때, 필요한 어떤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게 난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럼, 좀, 그러니까 이 의아하죠.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려면 연습 시간을 줄여야 돼요. 감독도 시간이 있어야 학부모랑 만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면담을 해주든지. 자기들도 시간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애들 연습시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핑계인 것 같아요, 자꾸. 맞아. 만나기 연습 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만날 여지를 안 주려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을 안 주. 귀찮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자꾸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했어, 진짜. 예. 그 훈련 시간하고 이게 많이 결부가 돼 있는 게 이를테면 나는 아까 얘기했던 회장 총무님이 하는 역할들 뭐 연락을 전달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뭐 식당을 섭외를 하고 뭐 등등을 사실은 다 감독 코치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쵸. 교사들도 하루 뭐 4, 5교시 준비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한단 말이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대한 어떤 처리, 어떤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학부모들에게 문자 보내고 하는 것들 사실은 그 학부모 무슨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거기도 예전에는 60명, 70명 있을 때도 했었고 지금 뭐 인원이 많이 줄어서 한 30명 안팎 뭐 이런 학급에서도 선생님들이 그거 다 해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뭐 훈련 시간 늘 항상 하루 7, 8시간 고등학교 뭐 8, 9시간을 애들이랑 붙어 있으면 사실은 그거 할 시간이 없지.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식당 섭외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이게 과연 학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한 일단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 글 올라오는 우리 뭐 학부모님들 카페에 이제 선수 모집글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모집글들 올라오는데 그것도 다 학부모님들이 광고를 한다는 거지. 선수 모집합니다.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 학교 선수 모집글이라면 마땅히 그 해당 감독님이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회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 이게 맞는 순서 같거든. 근데 학부모님들이 뭐 좋은 미사여고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감독님과 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근데 그게 되게 일단 뭐 내용을 떠나서 이걸 학부모님들이 광고를 하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학부모의 일인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모집들을 학부모가 자기 선수가 다니고 있는 팀 모집을 한다. 좀 웃긴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나는 네, 조금 말씀하시죠. 2년 맺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뭐 감독 코치님들이 계신데 좀
선수 모집글 이런 것들 좀 직접 한번 작성해서 좀 올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서툴러도 되잖아. 이거 좀 운동만 하셨으니까 뭐 글 쓰는 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 뭐 워드나 뭐 이런 거 한글이나 이런 거 타이핑 같은 것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나 선수들한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좀 그리고 맞춤법 좀 틀리면 어때? 내용이 좀 어눌하면 어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일단 연습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아까랑도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외부에서 연습을 시키고 애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감독도 코치도 시간을 좀 벌면서 실제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죠. 이걸 학부모, 회장, 총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얽매여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 야구, 학생 야구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첫째는 연습 시간이 줄어야 되고 둘째는 한시적인 기간만이라도 학부모, 회장, 총무를 없애봐야 돼요. 학부모, 회장, 총무를 지속한 상태로 이건 학부모, 회장, 총무가 안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봤자 관성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일단은 좀 없애보고 나중에 필요가 생기면 뭐 연락만 해주는 분 역할을 다시 세우든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관성적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감독 코치님들도 진짜 본연의 지도자로서 학생야구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야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연습 시간을 줄이고 일단 회장 총무를 없애보는 것이 우리나라 학생 야구계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저의 주장이죠. 실제로 뭐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 감독님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분 있어요. 뭐 학부모 총무, 회장 총무가 뭐 필요하냐? 애들 밥 먹으러 갈 일 있으면 그냥 그 코치 그 좀 담당하는 코치가 미리 좀 준비하면 되는 거고 뭐 연락 같은 거 그냥 감독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 문자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도 훨씬 더 좋아하실 텐데.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친근한 느낌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너무 과도하게 또 이렇게 연락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분의 저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해내야 하는 거죠. 예. 그 아이를 맡긴 어린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맡긴 부모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면은 뭐 속속들이 뭐 얘는 이렇고 저렇고 뭐 매일같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인원이 많아도 가능할 거라고 봐. 이를테면 뭐 한 팀의 인원이 보통 그냥 적당한 팀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2명씩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감독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합 일주일 전부터 시합이 끝난 일주일까지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딱 그 기간을 본인이 정하면 돼요. 그리고 아니 뭐 세상에 어떤 일을 하건 안 귀찮고 안 불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원래 일단 해봐야죠.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일이 원래 편한 일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 당연히 편하게 음. 아주 편하게 사는 직업이에요. 사실 최고의 직업 야구 감독. 좋은 사람들을 좀 사귀라니까. 야구 감독 대화시켜주세요. 대통령이 한번 내가 대통령을 못 되니까 야구 감독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이 제도도 사실은 굉장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학부모 회장 총무라는 것도 물론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신 분이 그걸 갑작스럽게 없애고 그 일들을 다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한번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감독 코치님들 계시다면 한번 내가 하나씩 한번 가져와서 직접 한번 해볼까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코치들이 뭐 한 두세 명 보통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업무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 이런 학부모, 총무, 회장 총무가 고생하니까 뭔가, 왜 사람 마음이,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냉정하기는 좀 어렵거든. 그쵸. 분명히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선수 기용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실제로도 암묵적으로 회장 총무 뭐 자녀분들은 좀 소위 말해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보통은 진학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절대로 당연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당연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각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진학이 달라지는 거잖아. 이거는 그쵸. 뭐 전혀 당연한 게 아닌 거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회장 총무가 존재하고 회장 총무가 그런 짐을 얹게 되는 순간,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총무 아들, 회장 아들 이런 얘기가 빨리 사라지길. 요새는 주장 엄마, 뭐 이런 용어도 있대. 주장 아빠. 아 진짜요? 기가 막히더라고. 예. 회장 아들, 음. 총무 아들. 그래서 학부모 회장 저희 총무라는 요 제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이것도. 네. 네, 그러시죠. 고우석 선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그저께 경기죠. LG와 한화의 경기인데, 고우석 선수가 정진호 선수, 한화 정진호 선수를 못 맞추는 공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끝내기가 됐어요. 그냥 경기는 거기서 끝났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뒤인 모습을 이제 기사화한 거죠. 고우석 선수가 경기가 다 끝나고 정진호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장 안에서. 그러면서 못 맞춘 공 너무 미안하다. 근데 정진호 선수는 괜찮다. 얼른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딱 그 장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정진호 선수나 먼저 고우석 선수를 뭐 비난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좀 확실하게 얘기해 두고 싶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씁쓸했어요. 가장 큰 이유. 나도 네. 오늘 이 얘기 듣고 좀 기분이 그렇게 뭐 훈훈하다? 뭐 그러진 않더라. 네. 그쵸. 제가 가장 씁쓸했던 건 고우석 선수가 정진호 선수를 맞추고 끝내기가 되고 그 이긴 팀의 끝내기 세레모니를 다 지켜보고 거기서 또 한참 기다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상황이, 이게 과연 선수의 멘탈에, 고우석이라는 선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겪어야만 했던 일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라면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전화 정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정말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면, 아니면 누군가한테 야, 누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고우석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우리나라 KBO 리그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뭐 후배는 선배에게 깍듯해야 되고, 그러면 그라운드에서 선후배 따지려면 그럼 차라리 그냥 공무원들처럼 호봉으로 하죠. 왜 연봉을 해요? 저는 이런 식의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안 취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싸잡아서 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뭐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미팅할 때도 얘기했지만, 과연 고우석 선수,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가 그 순간 진짜 기분이 진짜 더럽게 나빴을 텐데, 왜냐면 경기가 넘어갔잖아. 끝났잖아.
자기가 맡은 보직이 마무리 투수인데 그 순간 그걸 누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인성이고 정말 멋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자기 표현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저는 사실 이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끝났으면 분하고 다음 경기 그러니까 이 순간 이 경기를 못 지켜냈다는 거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가 엄청날 텐데 그것 또한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게 정당화되는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저도 뭐 평소에 뭐 인사 잘하는 거를 인성의 일부라고 이렇게 많이들 특히나 운동부 에서 그런 거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가 좀 못마땅한 입장에서 방금 그 얘기 저도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좀 아쉽더라고. 예. 뭘 저렇게까지 저는 딱 그러니까요. 드는 생각,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는 또 이게 언제부턴가 사고 던지면 모자라도 벗든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약간 좀 일종의 불문율이 또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쵸. 마땅히 그걸 하고 가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한 거 이제 오케이. 근데 난 전반적으로 그렇게 경기장 안에서 인사하고 뭐 그래서 인사를 절대로 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공에 맞았는데 너무너무 아파해. 힘들어해. 그리고 그쵸. 그러면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서 진짜 미안하다. 뭐 난 당연히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약간 좀 강제화된 마치 야구 규칙처럼 지금 만들어 버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1, 2, 3루 돌 때마다 가면서 심판들한테 인사하고 예. 하는 것들도 아까 나는 그 회장 총무의 역할로 인해서 감독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야. 김동욱이 와서 인사하는데 유효상 인사 안 해? 그렇죠. 다 해. 그런 거 다 하는데 누군가 와서 인사 안 해.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별거 없거든.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 구별하고 있어요. 차별하는 게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맞아. 작동하는 그쵸. 방식이. 예. 근데 정보가 입력되는 거지. 인사 안 하는 놈. 굳이 그렇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저는. 저는 그리고 그게 경기 안 밖을 떠나서 나는 그냥 인사는 반가운 사람이 하면 보고 반가운 사람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랫사람이라고 반드시 인사할 필요도 없고 아랫사람인데 뭐 한참 뭐 후배나 이렇게 나 보고 인사 안 하네 그러면은 나한테 인사하기 싫은 거지. 그걸 굳이 받아야 돼? 싫다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는 게, 음, 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편견을 갖게 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냥 뭐 이런 막말이지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쟤는 좀 그런 애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애를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모임에서 속아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우리나라 리그에서 뛰지 않는 선수지만, 과거에 이제 어느 팀에 있던 선수가 이제 글러브가 떨어지니까 글러브를 걷어찼잖아요. 음.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거든요. 화나면 그럴 수 있고요. 그냥 그 선수는 그냥 성질이 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성질이 더럽다고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의 분풀이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러니까 인성이 나쁘고 못된 사람이고 그 선수가 봉사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잣대로만 선수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해서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회는 획일화될 거고 우리나라 KBO 리그는 되게 엉성하고 순한 리그가 될 거예요. 근데 프로가 내가 연봉을 따내고 FA 금액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하는 리그인데 모두가 순해진다? 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 외국인 선수들 보통 그렇죠? 보면 우리보단 조금 더 이렇게 감정 표현도 좀 하고 뭐 소위 말해 영어로 욕도 좀 하고 경기장 안에서 그래서 이제 꼭 뭐 어떤 국내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보면은 방송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누구누구 선수 이렇게 뭐 그런데 뭐 성격이 실제 어떠냐
너무 좋은 선수라고 경기장 밖에서. 근데 경기장 안에서만 이제 승부욕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지. 밖에서는 완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동욱 코치.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겪어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응. 경기장 엄청 안에서 그- 그냥 젠틀맨들. 거의 진짜 저기 어디냐 저기 남미 애들은 엄청 호탕한 애들이고 그냥 한없이 해맑아요 또 애들이 어린애 같이 거기는 약간 순박한 느낌. 근데 이제 야구장 안에서는 막 이제 욕하지 마, fuck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모션들도 세잖아 애들이. 사실 그거는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승부욕이 불러온 모습들. 그리고 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진짜 완전 예전에 같이 팀에 있었던 피어밴드나 리퍼트 같은 선수들은 진짜 한없이 신사예요. 근데 야구장 안에서는 진짜 피어밴드 같은 경우에는 막 볼 판정 이런 것도 엄청 약간 어필이 세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진짜 한없이 좋은 애들, 젠틀한 애들, 혹은 또 가족들한테 한없이 좋은 아빠.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승부욕, 오는 모습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골프 치다가 내기 골프 치고 이러면 승질나면 막 클럽 던지고 이러거든요. 사실 제가 뭐 밖에서 제 친구들하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애가 밖에서 이상한 애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이 순간 올라온 것들, 사실 이걸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바깥에서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도 이것이 잘 안 풀릴 때 승부욕에서 올라오는 액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오로지 그런 거란 말이지. 근데 프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고 예전에 뭐 타이거 우즈 막 클럽 던지고 막 호수에다 던져버리고 막 그런 모습들 많고 물론 이제 그건 자기가 혼자 하는 행동이니까 남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겠지. 예전에 막 방망이 저 관중석에 던지는 호세 선수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런 거는 뭐 너무 과한 거죠. 방망이 요새 뭐 NBA 플레이오프 하는데 NBA 이렇게 보면 얘네들 경기 엄청 거칠잖아. 그리고 경기 중에 그쵸. 신경전 하고 그러면 서로 뭐 이마 맞대고 막 이러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걔네들끼리 또 경기 끝나면 서로 포옹하고 비시즌 때는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래. 그러면은 서로 친해도 또 경기장 안에서는 또 이마 맞대고 으르렁거리고 트래시 토킹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물론 뭐 너무 매너 없는 행동, 예의가 없는 행동들이 그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겠지만 약간 좀 경기장 안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외교관들의 어떤 치해법권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냥 좀 온전히 좀 경기에 집중하고 그냥 정말 자기 거 다 쏟아내게 그 굳이 그 자잘한 것들이 자꾸 그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고우석 선수 그 인사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물론 뭐 경기 끝나고 라서 또 좀 경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좀 마음 한쪽이 조금 씁쓸하더라고. 예. 이거 뭐 맞아요. 되게 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렇게 나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야 뭘 또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두 선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KBO 리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이런 그러면 그렇죠. 문화. 좀 더 선수들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그라운드 안에서는 본인의 투쟁심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게 좀 풀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일부러 맞춰놓고 미안합니다. 약간 이게 인성 쓰레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맞춰놓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정하는 사회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타자는 그러지 알지. 김동훈 코치 그런 김동훈 코치 위험해. 근데 뭐 인사하는 거야. 뭐 젠틀한 행동이고 미안하다 그렇죠. 정신이니까요. 플레이 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 상대가 아프거나 이러면 미안하다 괜찮은데 이런 거는 저는 언제나 좋지만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상황
끝내기 상황. 그 상황에 진짜 분하고 이럴 텐데 혼자 야구장을 못 벗어나고 인사하고 하고.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그 선수들 진짜 사이를 모르잖아요. 진짜 돈독한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후영호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뭐 고우석 선수가 진호 형 이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 모습만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멋있게 야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냥 이 상황이 끝났으면 딱 우리도 돌아가고 뭐 뒤늦게 자기들이 연락을 하고 이런 거야. 자유니까. 음. 너무 그래서 이게 너무 알았으면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라스트 댄스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과연 사과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건 라스트 댄스에서는 팀 동료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데니스 로드맨은 거의 뭐 표현하기를 그냥 사이코, 정신병자, 뭐 미친놈 이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조던에게 미안한데 사과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그런 성향이 아닌 거야. 그날 경기가 끝나고 조던의 숙소로 찾아가서 씨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로드맨의 사과였고 조던도 아 얘가 나한테 미안하구나 라고 서로 인정해서 서로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알게 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과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획일화시킬 필요는 없다. 반드시 사죄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무플. 뭐, 그걸 무플이라 그럽니다. 보여주기 플레이.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보여주면 다 인정되는 사회. 이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밖에서 바깥 생활 진짜 그지같이 하고 막 야구 선수로서 그러니까 선수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 하는데 야구장 안에서는 보프를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막 열심히 하는 척, 최선을 다하는 척, 아이고. 간절한 끝낼 때가 됐다. 보프를 보프하는 사회가 빨리 사라지길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과를 강요하는 거잖아. 우리가 뭐 학교 그쵸.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했을 때 어떤 사과나 용서를 강요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뭐 얘기한 적도 있고 왜 회사에서도 뭐 지각하거나 뭐 그러면은 벌금제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뭐 실험 결과나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 별로 효과 없다. 그리고 벌금을 내므로써 오히려 그 죄책감을 씻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쵸. 행동의 중요한 거는 그 행동의 교정 이 중요한데 행동의 교정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지. 마치 이런 것들도 그냥 영혼 없는 사과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뭐 리그 차원에서 또 야구 차원에서 뭐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 이런 행동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라고 봐요. 여긴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 그래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네, 그러시죠. 네. 그 알려드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알려드릴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하고 3호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우리하고 3호 9, 10호로가 나오니까 예 우리 조합원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 그냥 보내드리고요. 그 우리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6,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블라스트 배트 센서 체험 모임을 해요. 그 일산에 있는 윤창식 코치 그린라이트 야구 캠프 윤창식 코치가 진행하고 모르겠어요. 좀 배트 센서를 뜨시는 다른 코치님들이 또 합류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혹시 배트 센서 블라스트 배트 센서에 관심 있으신 뭐 감독님도 좋고 코치님도 좋고 선수들도 좋고 예, 일요일 날 참여하셔가지고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안내는 코치라운드 홈페이지 우리 아는 야구 선수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9시호로 모델은 누군가요? 응? 9시호로 모델은 누구예요, 잡지? 보면 압니다. 아, 또 이제 비밀리에 또 2달 동안 계속 실리실 분. 네, 기대해보고.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4분 같이 올렸어.
아, 진짜요? 아, 요번에. 아마 김동호 코치는 보면 연배가 비슷해서 보면 알 수 있겠다. 초등학교 감독님 그 비슷한 연배 30대 초반 감독님 네 분입니다. 오, 음, 드디어 연건들의 출연을 네. 하는군요. 기대됩니다. 음, 자, 어찌됐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네. 우리하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근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네. 아니 2단계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확진자 수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해서 그런 거라 예, 조금 더 방역 지침이 더 낮아질 때까지는 예, 좀 자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